여러분들 그 필기할 수 있는 종이 잠깐만 좀 꺼내주세요. 기출이에요. 기출입니다. 자, 일단은 앞에 요거부터 봅시다. 그 지금 이미 저기 뭐냐 유리마 음악과도 혹시 그러면 그 서술형 그냥 문제 선생님이 아예 그냥 정해 주셨어? 아니요. 음악 따로 얘기 안 해줬어? 알겠습니다. 부산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 있는. 부산 친구랑 양정구랑 그다음에 부산 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 미술과에서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요거 서답형 문항을 그냥 바로 알려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수는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군 단수나 이후에 이제 저기 뭐야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외음악 이제 현상일 때 요게 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절음 법칙 혹은 이제 연음 법칙을 근거로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절음 법칙과 연음 법칙에 대한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은 좀 해줄 수 있어야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 이게 바로 뭔데, 연음이라고 하는 게 형식, 형태수, 모음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음 현상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연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소리가 그 다음 소리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또는 이제 넘어가서 영향을 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오시. 자, 그 다음에 절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절음 법칙은요 실질 형태소의 모음 앞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모음 앞에서 앞 음절의 끝소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장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대표음으로 바뀌어.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이제 절음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발음돼? 오 단으로 발음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디귿이라고 하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절음 법칙, 얘는 그러면 뭔데? 연음 법칙, 맞죠? 자, 그러면 값어치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는데? 절음 법칙에 해당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음 절음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마 나올 것이다라고 조금 이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뒤에 형식 형태수가 오느냐 실질 형태수가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는 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형식 형태수가 온다라는 점에서 국외음화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도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야 돼, 맞죠? 그런데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굿 플러스 1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발음이 구치. 이제
변동현상을 다 이야기하자면 D가 되고요. 그 다음 G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이 D는 G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E라고 발음이 되지만, D라고 발음이 되지만, 얘가 D라고 발음되는 상황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G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중에서 어떤 형태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실제 형태소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죠.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제 쓰면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 단어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시 단어들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것을 근거로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를 서술하라고 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 서술할 수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서술형이 생각하기엔 너무 조금 이제 쉽고 간단하게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쓸 때 시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문장을 연결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가지고 풀어보면 될 거고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의문 파트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 의문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 보다 보면요, 예시 단어 용례들 중에서 방금 쌤이 요 이제 구개음화 얘기했던 이제 앞받침이 디귿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식 형태소가 오는데 실질 형태소가 와가지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환경들이 예시 단어로 나오기는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기 객관식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아. 우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사실은 나올 거는 이제 요 논문의 변동밖에 없기는 하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요 리을의 비유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을의 비유마 일단 글자가 있어. 앞 글자에 니은이 있고요. 뒷글자 초성에 리을이 있을 때 이때가 문제지. 맞죠? 이 반대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반대의 상황에서 앞 글자 받침이 리을이고 뒷글자 초성이 니은이면요, 그냥 무조건 유음화 일어납니다. 맞죠? 자, 얘가 비음화가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맞죠? 왜? 리을의 비음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성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되었을 때 뭐가 우선이야 도대체? 앞에 있는 글자 유음화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 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우선이야?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유음화가 우선으로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 형태소의 경계에서는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 자, 그래서 자, 권력이라고 하면은 얘는 따로 나누어가지고 얘를 하나의 형태소, 얘를 하나의 형태소라고 볼 수 없단 말이야. 왜? 권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하면은 얘는 양은 양인데 생산된 양을 뜻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생산 플러스 양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하나의 형태소, 여기 하나의 형태소와 여기 하나의 형태소가 만난 거야. 자, 이럴 때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는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해서 생산양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권력도요.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 공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은 공권력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어서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도대체 이 단어가 형태소의 경계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의 형태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발음해요.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발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뭐냐면요. 신문하고 노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맞죠? 그래서 이 로, 그러니까 이 로는 길이잖아. 그쵸? 신문이라고 하는 길, 뭐 예를 들어서 1가 신문로 1가 신문로 2가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신문로로 발음이 돼. 그런데 얘를요, 신문로를 그냥 하나의 길로 보지 않고 어떤 지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문로가 맞는 발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을의 비음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는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얘가 권력으로 발음되면은 얘는 이렇게 나눠질 수 없는 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권력으로 발음되면 이렇게 나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이 얘가 맞는 발음이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눠진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는 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음절 한자로 상음절 한자로 하는데 이게 또 아닌 애들도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고 형태소의 경계, 형태소의 내부라고 했을 때도 얘를 그러면 같은 형태소로 볼 거냐 다른 형태소로 볼 거냐도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종 발음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애들이 막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완전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리을의 비음화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뭐냐 여기 없는 애들이 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그러면 왜 리을의 비음화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음절 한자어인 것도 막 일단은 이음절 한자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절 한자어는 상관없죠. 한자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니은 미음 뒤에서 또 리을이요 니은으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그냥 침약으로 발음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음해보면 좀 알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차라리 외워.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 자, 그래서 대관료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이렇게 발음돼. 광활루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이렇게 발음돼. 물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신문로는 이렇게 발음돼. 그리고 광활리는 어떻게 발음돼? 이렇게 발음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면 좋냐면요. 여기 변화의 원인 있죠. 위에 있는 거. 얘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 리을이 나올 때요.
니은과 리을은 그냥 붙어서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은과 리을은 붙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니은 니은이 되어버리거나 리을 리을이 되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니은 니은이 되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지. 맞죠? 리을 리을이 되어버리면 걔를 뭐라고 하는데 유마라고 해버려. 자,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교재나 이런 데서는 애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 리을이 되는 게 그냥 대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원칙 안에서 그냥 이렇게 리을의 비음화로 니은이 되는 애들을 그냥 이제 마치 그냥 예외적인 것처럼 이제 좀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외가 이제 그렇게 따지면 공권력, 생산량, 그 다음에 뭐 의견란 이런 거. 근데 이건 좀 쉽지. 왜? 의견 쓰는 란이니까 칸이라는 뜻이잖아, 맞죠? 얘네는 형태소로 좀 나누기가 쉬워, 맞죠? 그런데 과관련과 대관련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로 나누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 발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권력, 생산량, 그 다음에 의견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을의 비음화로서 이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더 이제 이해가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명해서 납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추가로 뭘 알아야 되고 더 추가로 뭘 알아야 되고 막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 니은 뒤에 리을은 그냥 우리 발음상 공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 뒤에 리을 나오는 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 리을 비음화가 일어나거나 리을 리을 유음화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무조건 일어나는데 공권력은 공권력으로 발음하고 그러니까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리을이 비음화가. 자, 다음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유음화가 일어난 거야. 대관령, 광활루, 물루. 그 다음에 얘는 물로인데 얘는 신분로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형태소 얘기 잠깐 할 수 있겠지. 얘네는 하나의 형태소로 본 거야. 얘는 어떻게 본 거야? 형태소의 경계로 본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이라고 발음을 했다라고 하는 건 대하고 관령을 따로 나눠서 봤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따로 냅두고 그러면 얘만 보니까 얘가 지금 하나의 형태소 아니잖아. 맞죠?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리을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의 형태소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관령이라는 발음은 알아. 자, 그러면 대관령이라고 하는 발음을 알 때 얘를 어떻게 생각한 거지? 하나의 관령을 하나의 형태소로 본 거구나. 그리고 대를 따로 본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은 리을의 비음화야. 그런데 학교 프린트마다도 적혀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이음절 한자어, 삼음절 한자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100% 맞다고는 좀 볼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자, 다음 나머지 뭐 별로 거 없죠.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 대기 요것도 좀 봅시다. 요거 좀 많이 했다, 그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파여름의 애사소리 그드브 뒤에서 어간의 비음, 니음, 미음 뒤에서 한자음 리을 뒤에서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자, 그리고 합성어의 경우에서 또 이제 그 비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합성어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이제 된소리 대기의 경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이제 왜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결국은 얘네들은 단어가 합쳐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말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발음과 관련해서는요. 발음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히 남한말이 뭘 싫어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를 되게 싫어해서요.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된소리는 웬만하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나루 플러스 배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맨날 나룻배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룻배여야 되는데 나룻배라고 발음하니까 지금 표기랑 발음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랑 발음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뭘 넣어주는 겁니까? 사이 소리인 사이 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읽을 때 얘가 뭐가 되는데 디귿 받침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나룻배라고 자연스럽게 발음될 수밖에 없어.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명시켜줬어. 그런데 얘는 시옷을 넣어줄 수 없어.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발음하는데? 겨울 B라고 발음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를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되기 현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겨울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합쳐진 단어에서 된소리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이제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모음 뒤 또는 이제 얘네 뒤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현상을 이제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이제 된소리 대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안고 담다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안기다 담기다 남기다가 됩니다. 맞죠? 이유는 뭔데요? 얘네들 중에서요 얘는 어간 얘는 어미 얘는 접사였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2번 규칙인 어간의 비음, 니은, 미음 뒤에서 어미가 변하는 겁니다. 맞죠? 어미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있어야지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남다야. 맞죠? 자, 그런데 얘는 남기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간에 접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그 대표적인 된소리 발음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금음 플러스 달, 금음 달, 등 플러스 불, 등불 이렇게 발음되는 거. 자, 그거 좀 보고요. 그 다음 축약 된소리 대기 대표적으로 자, 얘네 둘 다 어떻게 발음해? 싸, 소. 그 다음에 나, 소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싸소, 나소 이렇게 발음되는데 얘네들은 히읗과 시옷이 만나서 그 규칙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히읗 뒤에는 예사 소리가 발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히읗 뒤에 그드브즈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드브즈가 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축약이면서 동시에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사 소리 중에서 거센 소리를 안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군데? 시우즈였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거센 소리가 될 수 없어서 뭘로 바뀌느냐? 쌍시우신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축약의 된소리 대기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 대기는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였죠. 순서가 왜 중요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통 같으면 거센 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게 보통의 원칙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순서를 생각하면 음절의 끝소리 그치? 그 다음 자, 안분단수 다음 대소리 대기. 얘네는 항상 초반부에 먼저 일어나. 맞죠? 자, 그래서 얘네 이후에 이제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가 맨 앞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유리막. 자, 맨 앞으로 올 때가 언젠데 하나의 용원 안에서 일어날 때는 거센 소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발음된다고? 끈 키다 라고 발음된다고. 자, 그러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지금 거센 소리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 자, 그런데 얘 지금 니은 히읗이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의 용언 안에서는 거센 소리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끈 키다로 발음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용언 안이 아니면 그럴 때는 히읗이 저기 뭐냐 거센 소리가 먼저 안 일어나냐? 먼저 안 일어나죠. 어떻게? 지난번에 봤던 얘는 어떻게 발음된다고? 칙하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형태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뭔데? 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명사잖아. 체언이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고는 뭔데? 조사야. 체언 플러스 조사지. 맞죠? 하나의 용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역과 히읗이 먼저 만난 거센 소리화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리을 기역,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으로 바뀌고 나서 히읗을 만난 거야. 맞죠? 그래서 키읔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칙하고로 발음하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순서만 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내가 너무 헷갈려. 이게 지금 용언 안에서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는지 나중에 일어나는지가 좀 헷갈려요. 그 순간에 만약에 겹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최종 발음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제일 처음 얘기해줬던 게 최종 발음 생각하고요. 이 최종 발음 안에서 얘가 얘로 발음되려면 어떻게? 키읔 하나만 남아야 돼. 키읔 하나만 남기 위한 조건 뭔데? 기역 플러스 히읗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칙으로 하고가 됐겠네. 맞추면 칙하고 됐겠네. 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좀 빠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용언 안에서는 거센 소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저기 뭐냐 순서대로 이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꿇다는 안 되겠네. 담배를 끊다. 아니다. 자리에 앉다. 뭐였을까? 했다. 자, 얘가 음 변동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리을하고 디귿 음절 끝소리가 1번으로 일어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디귿 받침이죠. 디귿 받침을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받아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 필요 없어 발음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죠. 맞죠? 자, 그래서 할다 할 때 리을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로 발음돼. 맞죠?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이제 리을 디귿 한 번에 발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디귿 빼야지. 뭐 자음군 단순화. 자, 그래서 얘네 순서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에서 또 자, 자음군 단순화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 끝소리 끝이든 자음군 단순화든 원래 있었던 글자의 원형의 소리, 원래의 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라고 하면서 니은과 지읒이 다 살아있고 중간에 얘만 나눠줘가지고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이동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지읒이 다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발음할 때 넋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얘 일단 형식 형태소 만나서 넘어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시옷이 넘어가는데 이거 음운 변동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연음된 거야. 맞죠?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음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너 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된 소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시옷이 뒤로 넘어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시옷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걔는 어떻게 발음된다? 된 소리로 발음된다. 맞죠? 자, 그래서 너, 시, 넋을, 몫을. 너무 미안하다. 몫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요 시옷 변하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뭐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안 헷갈리고 다 외우고 있죠? 겹받침. 맞죠? 겹받침에 예외 두 개 뭐 있었어요? 리을 비읍이랑 그 다음에 리을 기억이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있었지. 뭐 있었어? 널, 그 다음에 밥. 자, 그래서 얘는 원래 발음 널다인데 넙죽, 넙둥, 그 다음에 넙적 세 개만 비읍으로 발음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얘는 그냥 애초에 발음부터 밥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밥.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뭐 있었어? 리을 기억 받침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원래 원칙은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하는 건데 얘를 리을로 발음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런데 책을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읽다 로 발음하죠. 맞죠? 혹시 자음군 단순화야 안 헷갈리겠죠? 헷갈리면 그 얘기해 주세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건 추가적으로 쓰면 좀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자, 그거 말고 나머지는 깜짝이야. 별다른 거 없죠.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요거 히읗 탈락 한번 봅시다. 히읗 탈락에서 그 겹받침의 히읗 탈락 있죠.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안아서. 맞죠? 자, 이러면 여기에 자음군 단수나 일어난 겁니까? 글자가 너무 이상한가? 자, 얘 어떻게 발음되느냐? 나, 서로 발음됩니다. 맞죠? 자, 얘로 발음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겹받침 나왔는데 자음군 단수나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맞지? 뭐만 된 거야? 지금 최종 발음을 보면 돼. 뭐만 사라졌어? 얘만 사라졌어. 맞죠? 자, 그래서 요거 히읗 탈락 현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 싫어서. 자,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이렇게 발음돼.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히읗 탈락 현상이야? 아니야. 얘는 뭔데? 자음분 단수이다. 맞죠? 히읗 탈락 현상을 설명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히읗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딱 여기 나와 있네. 않는 자음분 단수하고 안하는 뭔데? 히읗 탈락이야. 알겠죠? 이거 순간적으로 얘네 이렇게 겹쳐놓고 되게 그냥 그 보기 선지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설명해 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또 낚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형태론적 그 환경과 의문론적 환경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맞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용언에서의 탈락도 안 들어가죠. 맞죠? 그 의탈락이랑 아웃탈락 얘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러면은 뭐 별거 없고요. 혹시 요거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했나요? 그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했어요? 요즘에 안 했어? 왜 안 했지? 진도를 안 나간 거야? 아니면 끝났는데 안 한 거야? 예? 자, 봅시다. 니은 첨가.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 첨가 현상 3개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니은 첨가 있었습니다. 그냥 니은 첨가 있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똑같이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있었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해야겠다.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성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맞죠? 자, 합성어에서 일어나는데 얘도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발음해보고 최종 발음 알아놓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최종 발음 알아놓으면 거기에서 아, 얘가 지금 추가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통 한자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앞 음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뒷글자에 초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를 쉽게 이제 모음을 4개로 5개로 얘기하자면 이니까 이죠. 그 다음에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 4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야, 여, 유야. 됐죠? 자, 그래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야여요유 얘 이런 애들은 안 돼. 알겠지? 자, 걔도 반모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걔네는 안 돼. 근데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으로 되어 있는 야여요유 같은 애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긴 한데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애가 나올 때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솜 플러스 이불 어떻게 발음되는데 솜 니불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서로 그래서 얘네도 이제 형태소의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얘네도 형태소의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형태소와 하나의 형태소가 만나는 합성어야. 이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합성어일 때 여기에서 이 이에 해당하는 이응이요 니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응이 니은으로 변했는데 이응은 원래 의문이 아니잖아. 맞죠? 소리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첨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지에 아주 뻔뻔스럽게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다 동그라미 쳐서 오지 마세요. 알겠지? 그게 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담요 어떻게 발음하는데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니은 첨가 현상이다. 합성어에서. 자, 다음. 아까 사이소리 얘기했습니다. 현상으로서의 자, 우리는 합성어 그러니까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특히나 우리말 플러스 우리말 또는 우리말이 섞여 있는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사이 소리를 넣어줍니다. 나룻배처럼 맞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애가 안 울림 예사 소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빼 이러면서 나룻배 겨울비 이러면서 그냥 된소리로 발음시켜주면 돼.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아닌 경우에는 된소리는 발음이 안 되지만 앞에 소리가 닫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닫히는 소리. 이 닫히는 소리가 보통 이제 이 디귿 받침, 시옷 느낌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 이랑 몸을 합쳐서 발음할 때도 적을 때는 잇몸이라고 해. 왜? 사이 소리가 일단 들어가긴 했어. 우리 얘를 이몸이라고 말은 절대 안 하잖아. 그치? 이몸이라고는 안 해. 잇몸이라고 해. 잇몸이라고 하는데 사이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사이 소리에 해당하는 L을 넣어줬어. 근데 걔가 디귿이야. 맞죠? 디귿인데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로 될 수밖에 없어. 잇몸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맞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만 따지면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가 합쳐져서 최종 소리는 잇몸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최종 받침에 있는 니은이 추가가 됐다. 그쵸? 자, 그래서 사이 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다음. 그런데 사이 소리 현상 중에서 앞에 있는 받침이 있는데 뒤에 심지어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해버려. 그랬더니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야요요요 이 있고 얘는 합성어야. 나무 플러스 이. 그러니까 일단은 얘 또 니은 채워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무 하고 닙이 더해지는 소리가 만들어졌어요. 나, 무 하고 입으로 소리가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디귿이 또 뭐가 됐어? 비음화가 됐어. 그래서 나, 문, 닙 이렇게 최종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얘 따로니까 나무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 그래서 얘네를 합쳐봤더니 최종으로 나뭇잎이라는 소리가 나.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요거는 이제 개념이고요. 개념이고, 자, 그러면 얘를 형태수가 변하는 이 음운 변동 과정을 형태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음운이 변하는 음운 변동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적어본다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나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과 먼저 일어났다고. 여러분 학교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니은소리가 제일 먼저라고 해서 뭐라고? 니은소리가 제일 먼저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나뭇잎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니은 첨가 먼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니은 첨가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고 따지고 보면은 얘는 발음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발음할 때 만들어진 거긴 하지. 변동 현상이니까 속립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냥 먼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단어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니은 첨가 일어나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됐는데 이제 음절 끝소리 그치 먼저 나와야지. 초반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되겠어? 나, 문, 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첨가 먼저,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먼저, 그 다음 마지막에 비음화. 맞죠? 자, 그래서 얘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어렵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문제가 물어보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거거든요. 선지가 뭐 베베 꼬여 있다든지 막 돌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런 거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까지 조금 어렵지 않진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쌤이 요거 시험지 나눠준 거 있죠. 일단은 부산 예고편 먼저 봅시다. 요게 좀 오래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 작년 재작년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학기 때 응모를 운동을 안 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쳤어? 재작년 그 2년 전 3년 전이었나 보다. 그때는 2학기 때 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자료를 쭉 보는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번씩만 봅시다. 어차피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시험지이긴 하지만 자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거 읽고 있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어. 훑어봤더니 지금 알고 있는 내용과 별로 다른 게 없어. 맞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맞죠? 자 윗글의 이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유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맞나요? 아니지. 이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니은 뒤에 리을 일어나면 니은이 될 수도 있고 리을이 될 수도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건 뭔데? 비음화. 이건 뭔데? 유음화. 아니지. 필수적으로 안 일어나죠. 맞죠? 자 다음. 자 모음 탈락 현상과 잘 안 보이나요? 모음 탈락 현상과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맞나요? 아니죠. 자 모음 탈락 현상은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 안 됩니다. 맞죠? 여기도 틀렸어. 자 다음 지읒 치읒보다 디귿 티읒이 이와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 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이와 가까운 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지읒 치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 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디귿 티읒은 무슨 소리냐? 잇몸 소리입니다. 맞죠? 자 다음 지읒 치읒은 뭔데? 생입천장 소리야. 자 그러면 혀의 위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잇몸 소리는요 혀 끝이 어디가 있는데? 윗잇몸에 가 있어. 그런데 생입천장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이 입천장으로 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세입천장 소리 자체가 이 혓바닥이랑 이 위에 세입천장이랑 만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혓바닥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어? 위에 있는 위치일 수밖에 없어. 거기에 플러스 이는 뭐에 해당하는데? 고모음. 혀가 많이 안 움직여도 돼. 그래서 D 발음하는 것보다 GG 발음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 티읒이 이와 가까운 위치에 소리 난다. 틀렸다. 그쵸? 자 다음 거센 소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히읗 소리는 필수적이다. 맞지? 거센 소리 일단 기본적으로 히읗 아니고서는 일어날 상황이 안 생깁니다. 거센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음운 변동에서. 그러니까 거센 소리가 음운 변동에 쓰이는 거는 거센 소리화 그러니까 히읗 때문에 일어나는 것밖에 없죠. 자 다음 앞음절의 받침을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맞나요? 아니죠. 앞음절의 받침을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 연음이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리고 연음은 음 변동 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자 봅시다. 기역은 뭐에 해당합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네요. 자 다음 니은은 무엇인가요?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이번 규칙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 디귿 볼게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자어 리을이니까 된소리 대기 현상 중에서 3번이죠.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쉽죠, 여러분들? 나도 좀 보면서 해야겠다, 진짜. 왔다 갔다 안 되니. 자, 음절 끝 소리 규칙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결국 최종 발음 봐야 돼. 맞죠? 이렇게 발음됩니다. 옆집 맞죠? 음절 끝 소리 규칙 일어나. 기억 음절 끝 소리 규칙 맞지? 아 미안합니다. 음절 끝 소리 규칙 아니네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1번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옆집 비읍 뒤에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왔네. 맞죠? 1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껴안다. 얘도 지금 니은 뒤에 디귿이 왔잖아. 그쵸? 자, 그래서 껴안다 일어나 있죠. 자, 다음 된소리 대기 3번 지금 리을 저기 뭐냐 한자어 리을이죠. 별명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옷구름 얘 발음 어떻게 되는데 옷꼬름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귿 받침 뒤에 나오는 쌍기역 있다 그치 있고요. 눈동자 로 발음됩니다. 얘는 뭐 때문에 눈동자로 된소리 대기 발음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현상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대답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뭐 때문입니까 이거? 눈동자. 그렇죠. 합성어. 잠깐 쉽시다. 요거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볼게요.